우리 운동했을 때 운동이 결론적으로는 뭔 뜻이야? 얘들아, 자, 운동은 관찰자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중학교 때 운동을 했을 때 관찰자가 꼭 빠르기가 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니면 관찰자랑 그 보는 사람이 뭐 똑같은 빠르기로 가고 있는 도중에 더 빠르게 행동을 하면은 얘는 더 앞으로 하면서 보이겠지. 그래서 운동이라고 한다면 옮길 운자에 움직일 동자인데 옮겨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상대 속도를 조금 고려를 좀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나랑 지구랑 똑같은 빠르기로 돌면은 우리는 그걸 운동한다고 부를까 뭘까? 안 불러. 일반적으로 부르지 않아. 근데 다만 우리가 지구를 탈출해서 실제로 외부에서 우리 지구를 봤을 때 어때? 그거 돌고 있어.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해. 이거 한다는 거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빠르기로 간다는 거는 그거는 운동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웃기죠? 그래서 운동이란 게 되게 좀 기묘한 것 같아요. 기묘하다보다는 원리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맞는 말이잖아. 어떻게 보면 맞죠? 예를 들어 똑같은 빠르기로 달리고 있었을 때 두 사람이 서로의 얼굴만 보고 주변에 배경 화면 안 넣었다 했을 때 우리 이 두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래서 재밌는 건데 운동에 대한 재밌는 건데 운동은 정지해 있는 사람과 똑같은 빠르기로 가는 사람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 환경을 보지 못하면.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관성이에요. 관성. 관이 익숙할 관자에 성지성자인데 쌤이 얘한테 지금 힘을 가했어. 힘을 가하면 얘 지금 얘들아 어때? 얘 운동한다고 불러. 이유는 뭐죠? 지구랑 얘랑 똑같은 빠르게 돌고 있지? 그래서 얘는 운동을 안 하는 거야. 겉으로 보게. 근데 얘들아 힘을 가하면 어때? 빠르기가 변하죠. 그렇죠? 아, 힘이란 건 빠르기를 변하게 만들 수 있구나. 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힘이란 존재를 뭘 변환한다 얘들아? 빠르기를 변하게 만든다. 그러면 얘들 우주에서 쌤이 얘를 잡고 자, 아까 쌤이 힘을 가했을 때 이 물체와 쌤 손이 뭐 했어? 일 접자에 달 점자 접촉했어. 접촉한다는 뭐 했어 얘들아? 충돌시켰어. 충돌하면 힘이 가해지는 거지 맞지 얘들아? 그래서 지금 우주에서 얘를 충돌시켰어. 빠르게 변하면 변하고 있죠? 손을 놨어. 놓는 순간은 더 이상 빠르게 변해? 안 변해. 왜? 지금까지 그럼 얘들아 내가 힘을 가하면서 빠르기를 증가시켰던 그 빠르기는 갑자기 짠 하고 사라지는 거야? 왜 사라지면 되지 얘들아? 그 빠르기는 더 이상 힘이 안 가해지다 보니까 그 빠르기는 영원히 유지가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얘한테 한마디로 내 에너지가 얘한테 가는 거야.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걸 또 에너지 고동치기라고 부르는데 이건 거의 중요한 거 다 했어. 한마디로 처음 얘들아 빠르기가 처음에 뭐 때문에 생겼어? 원인은? 맞아. 모든 만물은 힘이야. 그럼 힘은 누가 일으켰어? 에너지야. 이게 다 연결 지어줘야 돼요. 물리란 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속자의 힘력자로 부릅니다. 얘들아 알지? 얘들아? 빠른 속자 힘력자. 얘들아 속력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보통 왜 그래프를 수학에서처럼 그리냐면 물리에서 얘들아 빠르기를 측정할 때 뭘 안 재면 우리가 빠른지 느린지 파악할 수가 없어? 시간이야. 그래서 수학에서 얘들아 원인을 x라 불러 다음 스펠링 y라 불러? x라 부르잖아. 그래서 x를 실제로 원인이라 불러서 시간 t라고 합니다. 그래서 y는 실제로 결과죠. 그래서 이 y는요 실제로 결과니까 얘네들은 실제로 아무거나 다 가능해. 뭐 이동 거리도 가능하고 속력도 가능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위 이거 기호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타임, velocity, 속력, s distance. 이건 세 번째 이유는 앞에 과학자들이 이미 많이 쓰고 있었어. 그래서 시간과 거리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볼게요. 속력만. 이때 우리는 속력이 일정 운동이라 할게. 속력이 일정하다는 것은 빠르게 변해? 빠르게 안 변한다. 그래서 같은 등자의 빠른 숫자라 불러서 등속 운동이라 부를게요. 등속 운동. 얘들아 어때? 등속 운동이라 한다면 자
36 36분 갔어. 얘들아 이것도 많이 쓰는 말인데 그다음에 그 분이 두 분? 앞에 세 개 쓴데 seconds. 여기 중요한 거 요거는 기호고 요거는 단위예요. 요거는 기호니까 거리의 단위는 뭐가 있어? 미터, 킬로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거 있지? 이거 오해하면 안 되더라. 마지막 많이 쓰는 거 hour도 많이 씁니다. hour. 여기다가 너희들 복수형 쓰면 뭐 보시면 돼? 그 뒤에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관없어 얘들아. 자 36분 걸렸어. 얘들아 자 우리는 지금 물리를 이제 시험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쓰면 계속 이제 심화로 하면 할 거야 얘들아. 알았지? 기초는 없어 얘들아. 36분. 예. 36분인데 실제로 거리를요 37mm 갔어. 그냥 쌤 마음대로 정한 거야. 근데 그게 똑같은 빠르기로 가고 있대요. 자 0초일 때 0m일 때 36분 갔고 37mm 갔대요. 36분당. 그러면 똑같은 빠르기로 간다고 했을 때 생각해봐 얘들아. 시간을 얘들아 3배 했다 할게. 곱하기 3배 108분이야 108미니. 그러면 거리는 얼마나 갈 것 같아? 빠르게 똑같은 빠르게 간다면? 몇 배 해줘야 될까 여기서? 3배예요. 밀리미터. 기울기가 얘들아 나타난다는 것은 비례하게 증가한단 말이야? 아니면 비례하지 않게 증가한단 말이야? 비례하다. 비례하단 말은 뭔 뜻이야 얘들아? 비율이 맞다. 그렇게 맞아. 일정한 비율이란 뜻이야. 비례가 뜻이 그래요. 비가 비율, 레가 예도래자야. 그러니까 이 예식, 이 형태가 항상 일정한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비례하게 증가하는 그래프일 때 시간과 거리 그래프일 때는 비례하게 그래프면 등속이에요. 이거 당연히 시험 나오겠지. 하나만 더 내볼게. 자, 이 사람이 74mm 앞에서 똑같은 기울기로 운동하고 있대요. 이건 A라는 물체고 이건 B라는 물체야. 이때 얘들 빠르기는 어때? 생각해봐. 얘가 지금 0초일 때 이미 얘보다 얘는 0m에서 출발했대. 0에서 출발했죠. 0mm. 얘는 몇 mm 출발하는 거야? 74mm 출발했지. 근데 74mm에 출발했다 할지라도 기울기가 같으면은 같은 시간당 같은 거리를 갔어 안 갔어? 그러면은 A랑 B는 똑같은 운동을 해? 다른 운동을 해? 완벽하게 100% 똑같은 운동을 합니다. 그래프가 다른데 똑같은 운동을 한다고 적어줘야 돼. 다만 B는 A랑 다르게 뭐가 달라진 거야? B는? 출발 속도야. 출발 지점이야. 잘하네. 출발 지점이야. 속도는 얘들아. 속도는 둘 다 처음에 속력이 없었어. 시작점이. 근데 둘 다 똑같은 바를 가고 있죠. 그래서 둘 다 빠르기가 똑같은 운동, 등속 운동이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안 어렵죠? 자, 여기서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한번 그래프로 대입해 볼게요. 이 기울기 수학에서 구할 때 기울기를 A라고 부르죠. 여기서 기울기 얘들아 어떻게 계산해? X 증가하는 분의 Y 증가하는 거죠. 일단 하나만 정리해서 내시할게. 얘들 속력은 V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속력은 한마디로 아까 선생님 말했는데 우리가 빠르기는 처음에 뭘로 탄생했다? 힘, 력자, 속력은 결론적으로는 힘으로 탄생했는데 빠르기를 나타내는 어떠한 개념이 필요해 얘들아? 논리가 두 개 필요해. 시간을 재줘야 돼요. 자, 쌤 봐봐. 쌤이 지금 초당 1km로 엄청 빨리 달리고 있어. 자, 이번에는 또 초당 매우 느리게 1mm로 달리고 있어. 어때? 시간이 안 느리면 할 수 있어? 모르죠. 쌤이 지금 엄청 빨리 다루고 있던 느리게 다니고 있던 그 순간에 대한 속력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가 속력을 재려면 무조건 시간을 재줘야 됩니다. 알겠지? 또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 같은 거리를 갔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빠른 애야 느리게 걸리는 게 조금 걸리는 게 빠른 거야? 그렇지, 조금 걸리는 게 빠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다시피 시간을 재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 했었는데?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빠른 거죠? 무슨 관계야 이거? 반비례. 이번에는 생각해봐.
이동을 많이 한 게 같은 시간 동안 이동을 많이 한 게 빠른 거야? 조그만 게 한 게 빠른 거야? 그래서 이래요. 논리가 두 개 필요하죠? 그쵸? 이거 봐봐 얘들아. 이거 봐봐 얘들아. 자 논리로 볼게 논리로. 자 A 자 똑같은 시간 동안 C 볼게. A랑 봤을 때 C랑 봤을 때 얘들아 누가 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108분 동안 누가 더 이동을 많이 했어? C가 많이 했어? A가 많이 했어? C가 많이 했지. 그럼 얘들아 C를 더 빠르다고 불러 안 불러? 얘들 이 기울기가 뭘 나타내는 것 같아? 속력. 봐봐 정리해볼게. 시간으로 치환했죠. Y는 뭘로 치환했으니? 봐봐 얘들아. Y는 이동거리. 이거 뭐야 얘들아? 시간과 반비례 이동거리와 비례하는 거? 속력. 얘들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죠. 근데 여기서 델타는 안 써도 되긴 합니다. 왜 그럴까? 시작점이 일반적으로 봐봐. 이 델타란 말은 뭔 말이냐면 수학에서 변화를 변화. 근데 처음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변화를 의미할 때 만약에 아까처럼 처음 거리를 쓸 수 있어 없어? 처음 출발점을 다를 수 있어 없어? 그럼 처음 출발점 빼줘야 돼 빼줘야 돼? 빼줘야 돼요. 그래서 델타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점이 0이고 처음 시간도 0이야. 그럼 델타 쓸 필요가 없을까? 그거야. 델타라는 것은 나중에다가 처음을 뺀 거죠. 근데 처음이 어차피 0이면 굳이 뺄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델타를 일반적으로 안 쓰는 거예요. 편하라고. 근데 만약에 B 같은 케이스가 왔어. 처음 시작점이 73mm야. 근데 얘는 처음에 우리가 빠르기를 통해서 간 거리야. 아니 처음부터 그냥 시작점이 다른 것 뿐이야. 신호가 뭘 했어? 시작점이 다른 거라 했지. 그래서 빼줘야 되는 거야. 아무런 연관이 없잖아. 지가 실제로 간 거리가 아니라 시작점이 다른 거잖아. 이것도 어때? 이건 어때? 자, 처음에 72분에 나중에 출발했고 A랑 B가 같아요. 자, 얘는 D 운동이 어때? D 물체. 이 D라는 물체는 어때? 72분에 뭐 한 거야?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이 A랑? 출발 시간이야. 너무 잘 파악하고 있어. 출발점, 출발 시간이죠. 이렇게 출발점과 출발 시간이 다를지라 하더라도 운동이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이때 출발 시간을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빼줘야 돼, 빼줘야 돼. 속력을 잴 때. 빼야 돼. 왜? 그거는 그냥 뭐야? 늦게 출발한 것 뿐이잖아. 그래서 그 시간을 빼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속력을 계산할 때 뭘 계산해야 되더라? 기울어진 정도죠. 근데 얘가 지금 기울어진 정도를 계산할 때 봐봐 잘 봐. 이런 느낌이죠. 108분당 37분. 이게 속력이야? 108분당 37분. 이 속력이야? 왜 안 되죠? 이 72분 동안은 뭐 했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이건 빠르게야? 안 했죠. 왜? 그런지 알겠죠? 얘들아 쌤이 지금 엄청 자세하게 하는 거야. 어때 얘들아 좀 수준이 높아지고 있나? 이 델타라는 말을 왜 안 쓰는 쌤이 강조하고 있지? 그럼 이번에는 등속 운동을 얘들아 등속 운동을 X를 시간과 얘들아 무조건 운동에서 원인은 뭘까 무조건? 시간이야. 알았지? 근데 Y는 뭐냐면 속력을 이번에 취환해볼게. 여기서 Y는 얘들아 아무거나 바꿔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결과가 바뀌다 보니까 Y는 수학에서 결과를 의미하잖아. 그쵸? 원인과 결과. 여기서 등속 운동을 때 V 속력이란 말이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기호 벨로시티 영어로 벨로시티라고 불러요. 속력이 변하면 등속. 속력이 등하다. 안 변한다. 등 같은 등자야. 그러면은 시간이 흘러도 속력은 어떻게 돼? 그래프는 일정하다. 이때 이 그래프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 처음 속력, 초기 속력을 의미할 때는 동그라미를 우측 하나에 적어주면 좋습니다. 이거는 표시하는 방법이야. 좋아요. 왜 좋냐 이게 처음 속력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원점이랑 일정한 속력. 그래서 V 제곱을 써요. 말했습니다 이거. 근데 당연히 시험에 이걸 표시하면 안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식 쓸 때 저거 표시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이때 얘들아 이거 무슨 그래프라고 부를까? 아까 저거는 시간과 거리를 풀 때는 비례하는 그래프 또 무슨 그래프도 안 한다 이거. 자 이거 하면 되는데 이거부터 다시 할게. 무슨 그래프? 1차함수 그래프 됩니다. 볼게요.
얘가 지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근데 여기다가 내가 시간을 델타 x만큼 갔어요. 예를 들어 볼게. 1억 5,558분 갔대요. 자, 얘는 지금 36분당 37ml 갔죠. 그럼 만약에 36분 가면은 37ml 가는 거잖아. 그러면 72분 가면은 73ml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36분에다가 72분을 갔으니까 36분당 37ml 가니까 37을 곱해주면은 2배만큼 가는가? 가죠. 왜? 36분당 37ml 갔는데 여기가 뭐 예를 들어 뭐 1억 5,550억 557 뭐 이렇게 갔다. 부분 갔다. 그거 곱해주면 돼 안 돼? 곱해주면 날라가지 얘들아. 그 y값 나왔나? 우리가 찾고 싶었던 거리값 나오죠? 얘들 이거 수학에서 뭐라 불러? 기울기. 이거 뭐야? x 변화지 맞지? 그럼 뭐가 튀어나오더라? y가 튀어나오죠? 어때 얘들아? 이 그래프 뭐야? y는 ax. 마지막에 얘들아 시작점이 다르면 뭐 더 줘야 돼? 시작점이 다르면 수학에서 b. 맞죠? 맞죠 얘들? 근데 수학에서 이거 1차 함수의 일반적인 식 안 배웠나? 배웠지 다? 이 b는 뭐를 얘들아? 시작점. 시작점. 시작점이고 이거는 한마디로 기울기. 얘는 우리가 얼마만큼 갔는지 시간. 자, 시간해 볼게. y는 얘들 뭘 의미해? 이동 거리. a 기울기는 얘들 뭘 의미해? 기울기는 속력. 이때 x는 뭘 의미해? 시간. 처음에 시작점이 0이면은 몇이야? 0. 등속 운동할 때는 거리는 속력에다 시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 안 어려더라? 이거지 이거 말하는 거. 기울기에다가 x값 곱하면은 y값 튀어나오죠. 그 y는 거리를 의미하지 맞지? 그래서 이거는 1차 함수 그래프, 비례하는 그래프. 또 이것도 가능합니다. 원점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일정한 그래프. 그러니까 답을 아무거나 줘도 돼요. 알겠지 얘들아? 좋았어. 이거 볼게요. 이거 시간이 얘들아 흘렀을 때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것은 결론은 등속 운동이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방금 거리 구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근데 얘들아 그 거리 잠깐 시간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속력이 일정한데 쌤이 똑같이 붙여봐. 자, 36분에 속력이 저 똑같이 할게 얘들아. 36분당 37mm 갔대요. 알겠지? 그럼 자 36분당 얼마만큼 가는 거야? 만약에 36분 흘렀으면 똑같이 37mm 가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또 36분을 또 흘러주면은 72분이 되지. 그럼 또 몇 미터나 가는 거야? 36 가는 거죠. 자, 이 순간에 36분당 37mm, 즉 이 시간일 때의 속력은 곧 뭘 의미하더라? 이 36분 흘렀을 때 이 속력을 뭘 의미해? 거리를 의미하죠. 근데 그 거리가 항상 일정하게 가는가? 가죠. 그래서 이 넓이를 다 합치면 뭐가 튀어나와? 거리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8분 동안 갔을 때는 아까 계산한 것처럼 111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하면 실제로 이 순간에 대한 시간일 때 이 순간에 대한 속력이 곧 거리를 갖다는 뜻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봐. 넓이를 구하는데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면 만약에 우리가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할게요. 우리 얘들아 빠르기가 매 순간에 변해. 매 시간마다 변해. 근데 거리 구하기 어려워 쉬워. 매 순간마다 빠르게 변해. 우리는 얘들아 매 순간마다 빠르게 변하는 운동을 해? 아니면 매 순간마다 일정 운동을 해? 얘들아 매 순간마다 일정 운동하는 건 로봇도 힘들어요. 그 로봇이 누구야? 너희들 알다시피 뭐 있어? 엘리베이터 움직이고 있는 엘리베이터, 움직이고 있던 에스컬레이터, 또는 너희들 역시 무빙 워크 들어왔죠? 움직이는 길. 또 스키장에 뭐 있어?
레프트로 올리자. 그런 것들은 우리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빠르기를 똑같이 움직이는 거 너네 알고 있나? 똑같이 움직여. 예시 시험 나옵니다. 등송도에. 근데 우리는 그게 일반적이야? 아니야. 얘들아 볼게. 아무렇게나 해볼게 쌤이. 자, 매 순간마다 속력이 높았다가 느렸다가 높았다 느렸다 높았다 느렸다. 이게 일반적이 아니지? 일반적이야. 일반적이야. 어떤 때는 느리지도 않고 어떤 때 빨라지도 않고 맞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빠르기를 컨트롤할 수 있어? 없어요. 이 쌤 이거 등송도 같아 얘들아? 아니야. 이거 지금 매 순간마다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죠? 이게 일반적이야. 이건 일반적이지 않아.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를 왜 배우냐? 저것만 이해도 되긴 하는데 매 순간에 이 속력이 곧 뭐를 의미한다? 다시? 이동 거리를 의미하지. 이것도 이렇게. 자, 봐봐. 매 순간에 이 속력은 뭐를 의미한다? 이동 거리. 매 순간에 이 속력은 뭐를 의미한다? 이동 거리. 매 순간을 다 결론적으로 합치면 뭐가 튀어나와? 이동 거리 튀어나와. 어때? 이거를 무한대로 자르면은 직사각형 나왔나? 나오죠. 그 직사각형을 얘들아 최대한 많이 쪼개서 많이 더할수록 여기 틈 사이 오차가 줄 안 줄? 그러면서 곡선에 대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 원리만 기억하면 되지 이거를 구하는 방법 배우는 거야? 아니야. 구하는 방법 쌤 나중에 너희들 해줄 거야. 쌤도 수학 되게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시간과 속력 그래프일 때 이 순간에 대한 속력은 거리를 의미하니까 이걸 다 합치면은 거리가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것보다 요게 더 중요해. 이유는 뭐다?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빠르게 변해서 우리는 이 그래프가 더 훨씬 중요해.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지금 공부할 거냐면 이런 상황 공부할 거야. 만약에 빠르기가 아니라 일정하게 변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 자, 이렇게 이거 솔직히 빠르게 일정하게 변하는 거야? 아니야. 빠르기가 하면 일정하게 변하는 거 한번 그려볼까? 시간, 속력, 빠르기가 일정 운동 이런 거 아니겠어? 아까 저거는 그래프가 똑같지 않을까? 시간에 따라서 빠르기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항상 일정하죠. 보여드려? 항상 x가 증가했을 때 y도 똑같이 증가한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운동, 빠르기가 똑같이 증가하는 운동은 우리가 거리를 구하기 쉬워 안 쉬워? 어떤 타임 t라 어때? 거리를 구하기 쉬워 안 쉬워? 뭐 하면 되더라 그냥? 나중 속력을 구한 다음에 나중 시간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한 다음에 나누기 뭐 하면 돼? 이게 하면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순간 속력의 순간 시간당 순간 속력이 그 순간의 거리죠. 그래서 처음에는 얘들아 이동을 조금밖에 많이 처음에 속력이 느렸는데 느리니까 조금밖에 이동 많이 했어. 조금만 했지. 이번에 점점 어때? 점점 속력이 비례하게 증가하죠. 속력이 비례하게 증가하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동거리가 점점 어때? 이동거리가 이거 이동거리가 비례하게 증가한다 부를까? 아니면 이동거리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부를까? 기하급수로 만든 거. 아니면 기하급수란 말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점점 더 많이 이동하는 거. 맞죠? 맞나? 나중에 되면 속력이 쌓아야 안 쌓여? 쌓이죠. 야, 나중에는 그 순간 시간일 때 순간 속력이 매우 빠르니까 이 순간에 이동거리가 어마무시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 안 그래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쌤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 계속 그냥 넓이만 구하면 거리를 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너희들 x랑 y가 뭘로 치환하는지 안 보면 우리 이거 계산할 수 있는 거 없나? 무조건 시간과 속력 그래프일 때 거리를 구할 수 있지. 넓이가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일 때 넓이는 이건 의미가 있어 없어? 시간과 이동 그래프일 때 곱하면 이거는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해하지 마. 맞지? 이 순간 시간일 때 이 y값은 순간에 대한 y값은 그 이동거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뭘 봐야 돼 그냥? 그 순간이 108분일 때 그러니까 y축을 보면 되지 맞죠?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알았지? x축과 y축에 뭘로 치환됐는지 안 보면 처음 들은 사람 됐죠? 위치시켜서 바꿀 한자야. 위치시킨다. 바꿀 한자. 뭘로 안 바꾼지를 못 보면은 그냥 다 틀리는 거야. 알겠지? 이 운동과
이 운동은 달라 안 달라? 그래프가 같을지라도 달라요. 얘는 빠르게 변하는 운동이지만 얘는 안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틀리는 거란 말이야. 쌤이 강조 엄청 하고 있지, 맞지? 그러면 솔직히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이해하려면 이거 내용 필요 안 돼. 필요하면 쌤이 왜 이거 좋은지 알겠지? 그럼 이건 넓이 구하셨죠. 이건 시험 나와. 이건 나옵니다. 그걸 구할 수 있을까? 우리 이거 지금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이거는 나옵니다. 100%.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운동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뭐가 있냐? 바로 내가 좀 줄게요. 휘어져 있는 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 바로 지금 밟고 있는 우주 안에 있는 지구야. 지구라는 공간, 지구라는 애가 있어. 쌤이 뭐라 했지? 얘들아, 우리가 실제로 점프하면은 위로 떨어져, 아래로 떨어져? 아래로 떨어져. 왜 항상 아래로 떨어져야 돼? 중력이 뭐야 도대체 원인이? 질량이라는 존재가 우주 공간을 움푹 파이게 만들었죠. 이때 원리는 이거야. 트램펄린 위에서 우리가 구슬을 떨어뜨리면 구슬을 휘어있는 공간으로 모여간 거야. 이렇게 우리 우주가 다른 이유는 원인이 하나 있다 했어. 근데 전기도 결론적으로는 붙어 다른 사람끼리. 그쵸? 근데 보통 왜 우리 우주에는 이렇게 붙는 힘, 인력이 있어야 될까? 얘들이 서로 묶이면은 얘들의 움직임이 둔해져. 움직임이 둔해지면 얘들이 갖고 있던 활발함이 줄죠. 그럼 그 활발함이 줄어들면 사방으로 갖고 있던 뭐가 나가? 에너지가 나가는 거야. 에너지를 막을 수 있어? 없어요. 이거 오랜만이죠. 우리 우주는 에너지가 사방으로 일을 시키려는 특정한 한 방향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주에는 고유한 힘이 존재하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그러한 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에너지가 결론적으로는 본질을 따를 수 없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에서 공간이 있는데 사건이 터질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묶여야지. 거기에서 사건이 터지겠지. 그렇지? 어때? 얘들아, 우리 지구에 묶여 있으면서 사건이 터지고 있나? 터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어때? 쌤을 만난 것도 사건 아닌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질량이라는 존재는요, 우주 공간을 휘게끔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질량이 있어야만 되고, 그 질량이 에너지 흡수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우주는 실제로 질량이라는 존재가 공간을 파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공간이 얘들 한쪽만 파여 있어? 공간이 사방으로 파여 있습니다. 사방으로. 그래서 우리는 가장 공간이 많이 파여 있는 쪽, 지구 중심 쪽으로 떨어지는데, 지구 중심과 지면 사이 간격이 거의 얘들아 비슷해? 비슷해요. 왜 그렇게 비슷하냐? 얘들아, 공간이 휠 때 사방으로 휘지 한쪽으로만 휘어? 아니죠. 그래서 사방으로 공간이 휘니까 사방으로 이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사방으로 찌그러져 안 찌그러져? 그래서 대부분 다 거의 구 형태를 띠지만 완벽한 구는 아니에요. 그 이유는 알다시피 얘들이 부딪히면서 예전에 한 번 다 녹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녹으면서 돌았는데 돌면은 너희들 그 피자도를 실제로 이렇게 돌리면 양쪽으로 퍼지지. 그래서 얘도 퍼지면서 실제로 굳어졌어. 그래서 완벽한 구형은 아니야. 그렇지만 실제로 거리는 거의 비슷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중심에 거의 휘어져 있는 공간이 비슷해서 이 떨어지려는 떨어졌을 때 작용하는 힘이 가속이 어떨까? 빠르기가 변하는 정도가 똑같아요. 공간이 휘어져 있는 정도가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배우기 앞서서 요거를 한번 또 배워볼게요. 아까 너희들 빠르기가 똑같을 때 이제 거리를 구할 때 속력에 딱 시각하면 거리를 구할 수 있다 배웠지, 맞죠? 근데 이제 이건 어때? 아까 쌤이 힘이 가해지면 얘들아 쌤이 뭐가 변한다 했죠? 빠르기. 그치? 이번에 빠르기에 대한 걸 한번 해볼 건데, 빠르기가 변한다는 걸 우리는 영어로 뭐라 했냐면 acceleration이라 해서 A를 했습니다. 가속. 얘들아, 가속은 어떠한 논리가 들어있어야 될 것 같아? 아까 속력이랑 비슷해. 속력은 시간당 거리죠? 가속이 뭐야? 속력을 더할 가짜지. 여기서 음수를 더하든 양수를 더하든 속력이 느려지든 빨라지든 둘 다 가속한다를 풀까 말까? 부릅니다. 알았죠? 너희들 음수도 일종의 뭐 하는 거야? 항과 항을 뭐 하는 거야? 수학에서? 더하는 거죠. 그래도 일종의 너희들 감속하는 것도 가속이에요. 알았지?
자, 속력이 잘 변하려고 했다는 것은 일단 속력이 변하려면 뭘 재야 돼 무조건? 무조건 재야 돼요. 똑같죠? 근데 이번에는 같은 시간 동안 얘들아 속력이 더해지는 거니까 뭐가 변하는 값이야? 자, 그치. 얘 봐봐. 속력은 뭐가 변하는 거야? 이동거리. 가속은 뭐가 변하는 거야? 속력. 그래서 속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같은 속력 변화를 했어.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린 게 가속자란 거야? 조금 걸린 게 가속자란 거야? 생각해봐. 가속을 잘했다는 것은 같은 속력을 변화시켰어.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게 빠른 거야? 가속이 잘한 거야? 조금 걸린 게 가속을 잘한 거지. 그치? 그래서 반비. 이것도 얘들아 시험 나옵니다. 이거 이해해줘야 돼. 이번에는 같은 시간 동안 속력 변화가 많은 게 가속을 잘한 거야. 속력 변화가 조그만 게 가속 잘한 거야. 얘들 이거 비슷해. 나타내는 형식 비슷하죠. 물리는 얘들아 억지가 없어요. 알겠지? 자, 가속의 정의가 나왔는데 가속은 시간당 속력 변화를 한다는 뜻인데 이 지구 표면과 중심에서 휘어지는 공간이 거의 비슷하다 했지. 그래서 이 수치가 거의 몇 나온다 했어? 값이? 뉴턴이 계산했어. 9.8. 이게 바로 9.8. 해석해. 9.8. 뭔 말이야? 9.8 속력 얘들아 뭐야 불러? 9.8 미터랑 시간을 나타냈어. 손 나타낼게. 9.8 미터가 속력이니까 뭐야? 시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1초씩 가는데 그게 몇 초씩 변하는 뜻이야? 1초씩 변하는 거야. 뭐만 알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넘게. 4초 갔어. 얘들아, 휘어져 있는 공간이 무조건 9.8로 나온다 했지. 그럼 4초 갔어. 그럼 속력이 얼마나 변해? 자, 9.8 미터가 1초씩 가는데 그게 1초씩 변한대. 그러면 4초 가면 39.2. 그럼 결론적으로는 무조건 항상 약분하면은 몇으로 나와? 그래서 9.8은 항상 일정한 거야. 그 일정이 뭐다? 원리.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떨어질 때 가속도는 항상 9.8인 이유는 말했지만 지구 중심이랑 지면과의 거리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9.8이 나와. 그래서 우리는 그 등가속도 운동을 배울 때 뭘 배우냐면 바로 떨어지는 운동을 배웁니다. 떨어지는 운동이 뭐니까 얘들아? 빠르기가 일정하게 변하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운동일 때 그냥 떨어지는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공기 저항 및 마찰을 없애볼게요. 공기가 어때? 그럼 떨어질 때 뭐 부딪히는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때는 단어가 조금 바꿔서 부릅니다. 자유라는 말 써줘야 돼. 왜 자유야? 뭐에 풀이 됐어? 뭐에 인간 풀이가? 공기 저항이 자유롭다. 나는 더 이상 너한테 안 받을 거야. 그래서 자유. 낙하는 말이야. 낙하를 왜 썼을까? 뭐만 받아가지고 중력만 받았기 때문에 낙하를 쓴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약간 이런 느낌이야. 떨어지는 운동도 등가속도 맞아. 근데 더 자세하게 보자면 자유 낙하 운동입니다. 알겠지 얘들아? 낙하 떨어질 낙자에 아래 한자. 오케이. 그래서 요 그래프가 바로 자유 낙하 운동 또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이거는 그 등가속도 운동 할 때 아까 쌤이 요렇게 나온다 했잖아. 근데 자 봐. A라는 묻혀있어. 얘들아 완전 똑같아. 한번 저거 하나 비교하면서 해봐. 이 등속 운동이제. 자 이때는 근데 얘들아 좀 뭐가 달라 얘는? 시간과 속력 그래프지. 얘는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지. 등속 운동과 등가속 운동 즉 자연낙하 운동은 시간과 속력, 시간과 이동거리가 다른 거고 이 두 개를 꼭 비교해줘야 된다. 뭘로 치환되는지 바뀌면 의미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의미가 바뀌었지만 완벽하게 해석하는 게 똑같아. 방금 봐봐. 시간당 속력, 시간당 이동거리. 이거 봐봐. 내가 물리의 직관을 보여줄게요. Y값. 그래프가 똑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똑같을 것 같아. 이걸 이해해줘야 돼. 지금 여기가 나타나는 이 Y는 속력이죠. 여기 Y는 이동거리죠. 근데 결론적으로 둘 다 X당 Y 맞죠? 그래프가 똑같이 나옵니다. 알았지? 자, 그럼 해석해 볼게. 자, 너희들 A라는 물체가 있어. B라는 물체가 있어.
이때 같은 시간 동안 누가 더 속력이 많이 변했어? B, A, B죠. 이때 우리 기울기가 보고 뭘 할 수 있어? 아, 기울기는 얘들아 수학에서 A 얘들아 똑같죠? X 증가하는 분의 Y 증가하는 이죠. 어때? X는 뭐 의미해? 타임, Y는 속력. 이거 뭐야 얘들아? 가속도. 그렇죠. 여기서 기울기란 뜻이고 여기는 acceleration 가속이죠. 숫자가 그 영어로 똑같아도 구별해야 하는데 해야 돼요. 알았지? 자 이때 봐봐. 얘가 지금 쌤이 이렇게 할게요. x 증가분의 y 증가량이 있어. 근데 시간이 예를 들어 얘보다 98 그러니까 델타 x가 변했다 할게. 얘들아 봐. 자 얘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시간당 속력 변화지. 근데 얘가 95배나 시간 흘렀어. 그 속력은 몇 배 증가해? 95배 증가하죠.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자, 아까 너희들 시간과 거리 그래프일 때 등속 운동일 때는 1차 함수가 이동거리였죠. 얘는 1차 함수가 뭘로 나와? y값이 속력을 의미하지. 그치? 그래서 y는 얘도 똑같이 ax 할 수 있어 없어? 얘가 a이고 x니까 할 수 있죠. 또 시작점이 0이면 쓸 필요 없어. 이거 b 없고 y는 뭘 의미해 얘들아? 속력. a는 뭘 의미해? 가속. ax는 뭘 의미해? 시간. 한마디로 요걸 의미하는 거야. 요거 a 요거 시간. 가속 곱하기 시간 하면은 속력 변화가 나오죠. 그래서 완전히 똑같습니다. 야, 등속 운동과 등가속 운동인데 완벽하게 그래프가 똑같았죠. 그 이유는 뭐라 쌤이? 뭐라 했어? 뭘로 바꿨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잖아. 근데 의미가 바뀌었을 때 그 나타내는 형상이 똑같으면 그래프가 똑같이 나왔나? 보여? 시간당 거리, 시간당 속력. x값분의 y값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똑같이 나오는 거야. 자, 시험에서 뭘 많이 틀릴 것 같아, 얘들아? 그래프가 똑같은데 그게 등속 운동인지 자유낙하 운동인지 구별하는 문제 나오나 나올까? 100% 나온다. 알겠지? 그래프가 똑같아도 얘들아 등속 운동이 되고 자유낙하 운동 또는 등가속도 운동 돼야 안 돼? 되죠? 얘들아 여기서 자유낙하 운동 대신 등가속도 운동 해도 줘도 돼. 알겠지? 단 자유낙하 운동은 뭐가 더 포함돼야 돼? 공기저항. 이거 단어 포함해서 하는 거 알았지 얘들아? 근데 등가속도 운동은 더 큰 단어야. 알았지? 그래 가능해요. 등가속도 운동은 저건 만능이야. 알았죠? 자, 그럼 얘들아 얘도 뭘 쓰는 그래프를 그려볼까? 얘도 시간과 거리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등가속도 운동도. 자, 봐봐 얘들아. 너희들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 매 순간의 속력이 거리를 했잖아. 근데 등가속도 운동은 매 순간의 속력이 다 계속 증가해. 매 순간에 대한 속력이 거리잖아. 거리가 나중에는 야, 처음에는 거리가 이렇게 안 증가했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마무시하게 증가하지. 그치? 선생님이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시간이 지났을 때 거리는 비례게 증가해 아니면 어떻게 증가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근데 기하급수가 얼마냐면 그냥 어마무시하게 증가하다 보면 돼요. 한마디로 저렇게 증가해? 시간 아니죠. 요렇게 증가해요. 요거 한번 보여줄까 쌤이? 얘도 놀린 애들이 있어? 자, 봐봐. 잘 들어봐 애들. 이 넓이를 구하면 거리가 나온다 했어 안 나온다 했어? 나온다 했죠? 그 순간에 대한 속력을 계산하면 그게 순간에 대한 거리죠. 자, 이 거리 어떻게 계산하더라? 얘 넓이가 거리니까 어떻게 계산하더라? 뭐 하면 돼? 2분의 1 하고 뭐 하면 되더라? 나중 속력에다가 나중 시간 곱하면 되죠. 그냥 맞죠? 근데 이제 잘 봐. 너희들 우리가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를 나타낼 때 이게 시간과 이동거리 이게 x, y지. 근데 이 변수가 하나 더 있으면 돼 안 돼?
봐봐. 너 시간 흘렀을 때 속력도 변하면 변해 계속. 이거 변수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없애야 돼요. 자, 속력을 변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가? 가속, 그치. 가속은 어차피 일정한 일정 얘가. 일정한 9.8로. 그래서 가속이랑 시간을 바꿔줄 겁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되나? 2분의 1 가속 곱하기 시간 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동 거리는요. 자, 정리할게요. 정리. 이동 거리 구할 때, 자, 등속 운동은 속력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 맞죠? 근데 등속 운동은 거리 구할 때 뭐에다 뭘 곱해줘야 돼? 시간당 거리가 속력이잖아. 거기다가 시간 곱하면 거리만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처음 속력에다 시간 곱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등가속도 운동을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가속으로 속력 계산하려면 가속이 시간당 속력이었죠. 여기다가 시간 곱해주면 속력 나와 안 나와? 그래서 가속 다시 안 나와. 맞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을 얘들아 거리 구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렇게. 얘들아 솔직히 한번 말해서 이 식만 외워도 쌤 외운다는 단어 되게 싫어하는 거 알잖아. 맞지? 근데 이해를 해서 풀면 좋지만 요 식을 마치 수학에서 근해 공식 마냥 알고 있으면은 못 푸는 문제 있을까 없을까? 한 문제도 없어요. 다 풀 수 있어. 요 식 정리해 줘도 돼요. 알았지? 근데 이 식을 얘들아 적기 전에 한번 그래프로 한번 해석해보면 안 되나? 그래프가 왜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그 너희들 이 식 굳이 안 써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없어? 넓이 구하면 되잖아. 꼭 이렇게 어려운 식 써야 돼? 아니야. 근데 얘들아 이 어려운 식을 쓰는 이유가 뭐야? 결론적으로 우리 이 그래프를 다 그려서 풀 수는 없잖아. 근데 이 그래프를 정리한 게 뭐야 이게? 식이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그래프랑 식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둘 다 이해하고 있긴 해야 돼요. 근데 다만 너무 그래프를 그리기 어렵다. 그럼 그냥 저 식만 썼어요. 알겠지 얘들아? 어려워 안 어려워 얘들아?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러면은 쌤이 한번 시간과 거리 그래프가 정말로 저렇게 이렇게 순간 시간 동안 순간 속력이 증가하니까 순간 거리가 증가하지. 그래서 점점 나중에는 어마무시하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조금 엄청 증가하겠지. 한번 쌤이 이거 증명해 줄 거야. 봐봐. 식이 이렇게 한다 했지. 맞죠? 근데 봐봐. 어차피 가속은 똑같아. 똑같죠? 시간은 어때 얘들아? x죠? y는 뭐야? 거리죠? 저 나타냈을 때. 맞죠? 근데 x가 지금 제곱으로 증가해? x가 제곱으로 증가하면 y는 어떻게 돼? y도 제곱으로 증가하겠지? 봐봐. y는 ax 제곱 그래프 나오겠지? 이거 이미 다 배웠어. 2차 함수 그래프. 2차 함수가 뭔 말이더라? x가 몇 번 곱해진 거? 2번. 그래서 2차로 불러요. 속력, y 거리를 의미하죠. 그렇죠? 이 a는 뭘 의미할까 얘들아? 2차 함수의 폭이에요. 봐봐. 이 값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시간이 흘렀을 때 증가량이 얘보다 더 커져 안 커져? 더 커져요. 맞죠? 근데 이 a 값이 작아지면은 이 폭이 넓어지는 이유가 뭐야? 시간이 흘러도 조금밖에 그러니까 얘보다는 조금밖에 덜 나중인가 얘보다는 덜 증가하니까. 이해했어 얘들아? 그 차이예요. 근데 수학에서처럼 너희들 봐봐. 마이너스를 곱해도 양수가 돼야 안 돼. 양수값이. 그렇지만 수학에서처럼 과학에서도 이 y값 이사분면을 그려주면 될 거 아닐까? 왜 안 되죠? x가 뭘 의미해? 시간이 음수가 말이 돼? 안 되죠. 어때 얘들아? 수학을 조금 하면은 물리가 되게 좋습니다. 네, 괜찮아. 좀 돼. 쌤이 수학 알려주지 않을게. 자, 그래서 이 A는 실제로 가속이죠. 우리 떨어질 때 뉴턴이 계산할 때 가속도 몇이라 계산했어? 중력 가속 상수. 그 중력 가속 상수라고 불러요. 9.8. 여기서 왜 상수라고 부르냐면 가속도의 시간당 속력이지. 근데 저거 알아야 돼. 이해해야 돼. 근데 학교에서 시간당 속력이라는 단위를 아마 언급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좀 복잡해서. 솔직히 우리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좀 그랬지 않았어? 9.8m가 1초씩 가는데 그게 또 1초씩 변한대. 좀 느낌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게 시험에 이 단위가 시험에 안 나와서 중력 가속도 상수만 알고 있으면 돼 사실. 근데
저 단위를 모르면은 우리가 요 식을 이해할 수 있어? 없어요. 속력을 구할 때 이건 시험도 나와. 웃긴 거야. 요게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이걸 계산 시험에 나와. 근데 또 단위는 또 안 나타내. 이거 물리가 완전 허파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약간 괜히 쉽게 내려고 해서 중력가속 상수라 부르는데 만약에 단위를 모른다고 했을 때 왜 가속이랑 왜 시간 곱했을 때 왜 나중 속력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가속이 시간당 속력이라고 알아야 시간을 포함하면 속력이 나오죠.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알겠죠? 자, 일단 이 A가 9.8로 일정하죠. 그리고 얘들아 이 X값은 자 1초 지났어. 거리 얼마나 생각해? 9.8. 근데 얘들아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너희들 이 넓이 구할 때 그러니까 여기 넓이잖아. 이 넓이 구할 때 이 가속이 그냥 9.8만 곱하면 돼. 이게 이제 1차 함수잖아. 근데 우리가 실제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지금 나왔을 때 등가속동 했을 때 거리 구할 때 이 앞에 너 폭값이 2분의 A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앞에 2분의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우리 봐봐. 우리 거리 구할 때 얘들아 이렇게 나왔잖아. 맞죠? 그래서 우리 앞에 이 폭의 넓이가 몇이야? 폭의 그 커진 폭이 맞죠? 그럼 이거 1초 넣으면 몇이야? 1초 얼마나 가? 맞죠? 다음 2초 19.6이죠 그쵸? 뭐 얘들아? 확 증가하죠? 자 이번에 4초에 4초 해보자 4, 4, 16 3초에 3초 3, 3, 9 9 곱하기 4.9 44.1가 알죠? 44.1 그쵸? 비례가 증가하는데 얘는 갑자기 확 증가합니다. 맞죠? 그래서 쌤마 애들 거짓말 하나도 없고 시간과 이동 그래프 나올 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2차 함수 그래프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 등가속도 운동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나오면은 무슨 그래프라고 그러는데?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라 적어도 되고 또 2차 함수 그래프를 적어도 돼요. 쌤은 개인적으로 2차 함수 그래프 정말 추천합니다. 알았죠? 2차 함수 그래프. 자, 요거 다 한번 해석했고 그럼 쌤 문제 내볼게요. 얘들아. 자, 그래프를 안 그려도 이 식만 알면은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다고 X. 자, 이 식을 몰라도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다고 X. 둘 다 풀 수 있어야지 시험에 만점 맞을까 안 맞을까? 맞아. 알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해볼게 얘들아. 처음에 속력이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처음에 속력이 있는 애가 있어. 근데 거기다가 뒤에다가 힘을 가하면은 그만큼 힘을 가해서 증가한 빠르기를 합쳐줘야 안 합쳐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아. 그냥 처음에 빠르게 0이야. 사과야. 처음에 내 힘을 어떻게 찾았다 했지?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사과가 떨어질 때 사과 떨어질 때 사과에 매달렸을 때는 빠르게 0이지. 근데 끊어지는 순간 빠르게 변해 안 변해? 변하죠. 0에서 변하잖아. 0에서 증가했잖아. 즉 빠르게 변했다는 것은 뭐가 가해지는 거야? 뭐가 가해진다 했어 쌤이? 빠르게 변한다는 것은 포스, 힘. 뉴턴이 그렇게 찾아낸 거야. 알았지? 근데 계산해보니까 어때 가속이? 일정했어. 그래서 요 식을 적을 때 우리가 처음에 빠르기가 있는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장 상태로 떨어진 운동만 나와요. 알았지? 그래서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속력이 0이니까 거리 구할 때 그 0 나오면 되지. 그리고 요것만 쓰면 돼요. 이게 잔압 운동이잖아. 등가속 운동이 맞지? 그래서 이 식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식을 왜 더했냐면 처음에 내가 힘을 가해서 증가한 빠르게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중력이 또 일어날 수 있지. 그럼 처음에 속력이 있어 없어? 처음 속력이 얘들아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여기서 증가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이 처음 속력에 대해서는 관성으로 가 안 가?
관성으로 가고 얘는 힘으로 증가한 거리죠. 그래서 우리 이 넓이를 다 구해주면 결론적으로는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 시험에 나올 것도 쌤이 딱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아까 자연학 운동 하나 있잖아. 또 말장난에 하나 더 나와요. 다중성명사진. 다중 뭐야? 다시 불러봐. 다중. 마늘 다자에 무거울 중자. 사진을 셔터를 있잖아. 잠깐 찍어. 이때 버튼을 똑같은 시간 동안 눌러줬다라는 걸 의미할 때는 이렇게 부릅니다. 섬광. 번쩍일 섬자에 빛광자. 섬광탄 들어봤지? 근데 그 어두운 곳에 사진 찍을 때 어때? 셔터가 빛나죠? 플래시 나죠? 맞죠? 셔터 닫히면서 맞죠? 이때 섬광은 버튼을 일정하게 눌렀다는 걸 의미해요. 즉 다중 섬광을 뭘 의미하면은 사진을 찍어 일정하게 그 다음에 사진을 뭐 하는 거야? 다중 많이 사진을 붙여주면은 그 사진이 많지. 그럼 무거워 보여? 가벼워 보여? 무거워 보이죠. 그래서 사진을 오려 붙인 거를 다중. 섬광은 이 시간대가 같다 붙인 게 같다. 그래서 다중 섬광 사진은 일정 시간 간격으로 찍었다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지? 근데 일정 시간이 일정한 거지. 그 사이가 이동 거리가 항상 일정한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다중 섬광 사진에서 항상 기억할 거는 섬광이라는 의미랑 다중이라는 의미를 붙여줘요. 알겠죠? 사진을 많이 오래 붙였는데 그 시간이 일정하다. 그렇지만 거리는 안 일정하다. 일정할 수도 있고 안 일정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다중만 붙여놨어. 자, 신유기를 쌤이 사진 찍었어. 찰칵. 신유기가 등소운동하고 있어? 그러면 자, 찰칵. 이 간격이 똑같아. 왜? 같은 시간 동안 거리가 똑같지. 근데 갑자기 찰칵 나왔어. 갑작스럽게 커졌으면 시간 같은 거 같아. 시간은 다 같은 것 같아. 얘들아 너 이 거리가 달라져. 같아요. 시간 같아? 근데 거리가 달라. 시간당 거리가 속력이지. 그러면 이 결론적으로 이 사이 간격이 뭘 의미하는 거야? 속력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간격이 클수록 속력이 빠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알겠죠? 마지막 딱 하나만 보실게요. 자, 딱 하나만 보실게요. 진짜 중요한 거야. 얘들아 혹시 처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상 해봤어. 어마무시하게 무거운 뭘로 할까? 어마무시하게 무거운 코끼리를 할까? 어마무시하게 쌤 코끼리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쌤 예전에 코끼리 코를 한번 이렇게 만져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코끼리 코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어쨌든 코끼리가 있다 할게. 그리고 고양이가 있다 할게. 근데 코끼리랑 고양이 중에서 옛날 사람들이 이 떨어졌을 때 눌리면 누가 더 아플 것 같아? 코끼리 당연한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 코끼리가 왜 아프다 그러냐면 자, 잘 들어봐. 우리가 가속이 생기려면 뭐가 존재해야 되는데 빠르게 변하려면 힘이 존재하지. 근데 얘들아 힘을 자 똑같은 힘으로 가했어. 뭐 자동차와 자전거. 근데 자동차를 밀었을 때가 빠르게 잘 변해. 자전거를 밀을 때 빠르게 잘 변해. 그치? 가속을 잘 내면 자전거처럼 진행이 어때야 돼? 가속을 이렇게 표시해. 이해했어? 그래서 힘의 정의가 뭐인가? 힘의 정의가 맞아. 힘은요. 잘 생각해봐. 입자 하나가 가속하고 있어. 근데 그 가속하는 애가 100개 있어. 그럼 자 생각해봐. 입자 한 개가 가속하고 있어. 빠르게 변하고 있어. 근데 너희 빠르게 변하면 힘이 가해지는 거야, 맞지? 근데 그 입자 한 개가 가속하고 있는데 입자 100개가 가속하고 있어. 그럼 몇 배 할까? 100배. 맞죠? 그 너희들 생각해봐. 누가 팔을 휘둘렀어. 근데 가속하는 애가 갑자기 팔이 가속하는 애가 한 1000배 많았어. 그게 덤프트럭 아니야, 얘들아? 맞죠? 맞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맞죠? 얘들아, 사실 쌤이 말하는 게 이게 되게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이게 진짜 물리야. 맞잖아. 근데 왜 우리가 트럭이 아플 것 같아? 트럭이 어때? 양이 더 많잖아. 양이 많은 게 가속을 많이 하고 있지. 맞으면 조지는 거야. 그래서 또 뭐가 또 문제냐면 딱딱하잖아. 왜 말랑말랑 하면 덜 아프냐 또. 충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이건 나중에 할게요. 지금 우리 끝내야 될 것 같아.
자, 결론적으로는 입자 한 개가 가속을 해. 근데 100배 많으면 100개 있으면 100배가 커지겠지. 그래서 질량이랑 비례하고 가속이랑 비례합니다. 여기서 어차피 지구에서 가속은 9.8이지 있잖아. 근데 코끼리의 질량은 어때? 고양이보다 커 안 커? 그럼 코끼리는 고양이보다 몇백 배 더 많죠. 그럼 몇백 배 더 아플까 안 아플까? 그 사람이 깔리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문제는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은 코끼리가 더 빨리 떨어진다 생각했을까? 고양이가 더 빨리 떨어진다 생각했을까? 코끼리. 맞죠? 근데 한 수학자 겸 과학자가 의심불식 얘들 다 지울게 이거. 한 과학자가 누구였냐면 수학자인데요. 갈릴레이 갈릴레오 들어보세요.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옛날에 피사스탑 올라가가지고 한번 상상을 했어요. 실제 실험은 아니고 얘가 올라가서 사고 실험을 해요. 사고가 뭔지 잖아. 생각 사자에 고가 고민하다 고자 고민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생각해 배운 거 있지. 뉴턴의 사고 실험, 대포 실험. 대포 실험 쏜 거야? 아니야. 생각한 거야. 자, 생각했어. 어떻게 생각했냐? 자, 일반 사람들이 말을 반박하고 그랬어. 자, 일반 사람들이 뭐라 말했어? 가설을 진짜 말하잖아. 코끼리가 더 빨리 떨어진다. 왜? 더 힘이 세니까. 더 무거우니까. 얘들아, 무게는 뭐랑 똑같아? 힘이랑 똑같아요. 봐봐.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쌤 손 올려 앉았어. 아파, 안 아파, 쌤 손. 아파요. 아프지 않죠. 근데 눌리는 힘이 있어, 없어? 있죠. 똑같아, 얘들아. 우리가 체중계 올라갔어. 뭐 하는 거야, 얘가? 누르는 거죠. 즉, 얘들아, 무게랑 힘이랑 같은 것 같아.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무거운 중자에 힘이 없자. 이해했어? 무거운 것과 힘은 뭐하다? 같다. 알겠지? 자, 그래서 무게 계산할 때 뭐 계산하는데? 힘. 알았지? 자, 선생님 이거 하고 이제 이거 할 거야.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피세에서 올라가지고 사고 실험했는데 일반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했어. 그래. 무거운 애들이 더 빨리 떨어진다. 너네 말처럼 가설을 내릴게. 가설은 아직 가짜지? 그치? 뭐라고 말했어? 무게가 무거울수록 힘이 세수록 시간이 조금 걸린다. 알았지? 자, 근데 갈릴레오가 두 가지의 결과를 도출하게 돼. 가설은 하나인데 결과가 두 가지 나온다. 틀린 말이야. 왜 그럴까? 내가 어떤 걸 정했어. 근데 결과가 일관되지 않아. 이런 말이야. 예를 들어 시우가 어떤 주장을 했어. 신욱이한테. 예를 들어 신경쌤 그런 거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근데 일관되지가 않아. 그럼 뭐야? 불안인 거야. 맞죠? 일관돼야 될 거 아닌가? 그쵸? 이게 이제 실제로 되게 우스꽝스러우지. 이것도 과학에서 있는 연역적 방법이야. 방법적 방법이야. 되게 유명한 방법이야. 자, 한번 일관에 설명했어. 일관되게. 일관이 안 나오는 거 틀린 거죠? 자, 내가 이렇게 설명했어. 두 물체 A라는 B가 있어. 근데 절대 끊어지지 않는 끈이 있다는 게. 근데 끈이 안 끊어질 수 없으니까 쌤이 좀 비유하기 쉽게 쇠사슬이라 할게 하지. 자, 끊어지지 않는 쇠사슬을 연결했다는 게. 알았죠? 자, 이때 얘를 놓았어. 이때 질량은 A가 B보다 더 크다. 알겠지? A가 더 크다. 그러면 얘가 일단 묶여 있으면 하나의 물체야, 두 개의 물체야? 하나의 물체지. 얘들아 봐봐. 이게 좀 어색할 거야. 이거 잘 주의해야 돼. 이거 하나의 물체지. 두 개 물체지. 살짝만 닿았어. 하나의 물체지. 그 결론적으로는 이거 연결해도 떨어뜨려도 하나의 물체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죠? 근데 하나의 물체가 됐으면은 어떻게 돼야 돼? 가설을 내면 힘이 세지 않죠? 세죠? 질량 커지 않아. 그럼 가속받는 애들 많아져. 많아야지. 9.8 받는 애가. 그러면 힘이 세지 않죠? 오케이. 그럼 시간이 조금 걸려야 돼? 안 걸려야 돼? 오케이. 그래. 너네 말처럼 그래. 전체의 무게가 늘었으면 힘이 증가했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 도출했어 이렇게? 근데 갈래가려고 또 이런 생각한 거야. 잘 들어봐. 겨우 하나 매달았다 해가지고 얘가 갑자기 짠 하고 얘가 확 갑자기 빨리 떨어지구나. 이거 안 되더라. 봐봐. 근데 이렇게 할게. 엄청나게 가느다란 쇠사슬이야. 근데 잘 들어봐. 생각해봐.
얘가 훨씬 무거워. A가 훨씬 가벼워. 그러면은 공기 저항이 없었을 때, 공기 거의 안 불었을 때 심했어. 안 불었을 때, 이때 달 안 불었을 때 거의 이때 얘가 더 무거우니까 당연히 얘가 가속을 더 많이 해야 해. 옛날 사람도 많이 해요. 그치? 그거 어떻게 해야 돼? A가 먼 떨어지다가 B가 다시 떨어지겠지. 그러면 이게 떨어지다 보면 얘가 이 줄이 팽팽해지잖아. 팽팽해지면서 이 느리게 떨어진 애가 자극이 아니에요. 위로. 그러면서 전체의 빠르게 느려져. 이렇게 되는 거야. 교실 하나 달았다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분명히 이렇게 한 거야. 얘가. 그 어마무시하게 질량이 큰 애와 어마무시하게 질량이 작은 애를 달았을 때 과연 이것도 전체 다 빠르게 떨어지냐? 이도 이상하잖아. 맞죠?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질량이 큰 애와 어마무시하게 질량이 작은 애를 달았을 때 이때는 당연히 여기가 더 질량이 많이 쏠려 있지. 그럼 여기 힘이 더 많이 쏠려야 쏠려. 쏠리잖아. 그 힘이 안 쏠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느낌이야? 아무리 질량 차이가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의 차이가 클지라도 하나에 미쳐 맞아. 그 전체를 다 빨리 떨어져야 돼. 말 안 맞는 거야. 이해했어 얘들아? 되게 재밌는 시간이죠. 갈릴레오 되게 똑똑한 거 같아서 개인적으로 피타고라스보다 더 좋아요. 이 수학자, 과학자는. 그래서 실제로 힘이 세졌는데 어떤 경우는 또 시간 오래 걸려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질량 차이가 너무 심할 때는 얘가 힘이 차이가 쏠려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방해한다는 거지. 결과가 두 가지 나오는 것 말이 돼야 안 돼. 거짓이. 이게 그 유명한 갈릴레오의 사고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문제를 볼게요. 얘가 결과가 두 가지 나왔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힘이 세든 약하든 시간은 아무런 관계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무게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다 어떻게 떨어진다? 똑같이 떨어진다. 여기서 적을 때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돼. 질량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떨어진다라고 적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직면하면 다시 안 나오겠죠. 만약에 직면하고 시험 나오면 우리 뭐 적어주면 돼? 요 가설을 적어주면 돼. 근데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돼. 갈릴레오의 사고 실험에 의해 질량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똑같은 빠르기로 증가하면서 떨어진다. 여기서 똑같은 빠르기라고 하지 않고 일정한 빠르기 증가. 맞잖아. 힘 받으면 빠르게 변해야 돼. 근데 가속 일정 일정하죠? 그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해서 적어줘야 됩니다. 어때? 이게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고 그리고 갈릴레오 사고 실험 말고 요것만 일단 하고 싶게. 자, 아까 코끼리랑 고양이 있지? 자, 코끼리랑 고양이 둘 다 휘어져 있는 지구라는 공간에 확대했어. 그럼 여기 코끼리 이렇게 있어. 고양이 왜 이렇게 있어? 자, 코끼리와 고양이 있는데 이때 떨어뜨렸을 때 당연히 누가 더 힘이 세? 네, 좀 해볼게요. 자, 코끼리 F는 질량이 가속하는 거죠. 이때 코끼리의 질량이 크죠? 그러면 가속을 많이 받는 애들이 자, 얘들 다 지금 휘어있는 공간에 들어왔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죠? 보이더라? 그럼 얘들이 힘이 세 안 세? 힘이 세지겠죠? 세지겠지? 근데 질량이 큰 만큼 그만큼 움직이는데 힘이 많이 필요해, 조금 필요해. 아까도 기억나? 덤프트럭 자전거 기억나? 자동차와 자전거. 자동차를 미는데 힘이 많이 필요해, 조금 필요해. 근데 그만큼 휘어져 있는 공간의 질량이 늘어났지. 그러니까 이 질량이 늘어난 만큼 힘이 세서 안 세서. 그래서 서로 상쇄가 돼야 한대. 가속 있잖아. 이해했어? 이번에 이거 어때? 고양이 어때? 고양이는 질량이 작아 안 작아? 질량이 작은 만큼 힘이 조금 필요해 많이 필요해 움직이는데. 근데 그만큼 질량이 조금 필요하죠 움직이는데. 근데 그만큼 휘어져 있는 공간에 질량이 조금 들어있어 많이 들어가 있어? 조금 들어있다면 힘이 약해서 이렇게 분모가 감소한 양이랑 분자의 감소량이 똑같기 때문에 가속은 항상 일정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부르면은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에 의해 질량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항상 일정한 빠르기로 증가합니다. 라고 써주면 돼. 어때? 너는 갈릴레이 사고 실험이 괜찮아? 요게 좀 괜찮아? 요게 현대 방법이야. 현대. 둘 다 써도 되더라? 알겠지? 쉽지 않아. 좀 쉬었다. 문제 좀 풀으실까? 알았어. 좀 쉬었다.